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때 화신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한국의 3대 명품 백화점이었던 미도퍼 백화점을 갖고 있었고, 현대 정주영, 삼성 이병철 회장과 함께 1세대 기업인으로 꼽히며 재계 마당발로 통했던 박용학 회장이 설립한 기업 대농그룹의 성장과 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농그룹의 창업주 박용학 회장은 강원도 통천 출신으로 정주영 회장과 동양인데요. 일제강점기 말에 사설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체국장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돈을 받기 위해 서울 우체국에 잠깐 들른 박용학 회장은 소련군이 38선에 주둔해 있던 탓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우체국에서 받은 돈과 이후 월남한 가족들이 가지고 온 20만 원을 자본금으로 1946년 대한계기제작소를 설립하고요. 무역업을 취급하는 오양실업, 대양비료 등을 설립해 여러 사업에 발을 들입니다. 이후 1955년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대한농산을 설립하는데요. 지난번 신동아그룹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이때 신동아그룹의 창업주 최성모 회장 등이 동업자로 함께했다고 합니다. 대한농산은 물자가 부족하던 시기를 타고 빠르게 성장하는데요. 이 즈음에 당시 정부가 구상무역 정책을 펼칩니다. 구상무역이란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 기간 서로 수입 수출을 똑같게 해서 무역 차액을 0으로 만들어 결제 자금이 필요 없게끔 하는 무역입니다.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를 세워주고 비용은 LNG 천연가스로 받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주로 개발도상국이 외환관리로 무역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울 경우 현물 상품으로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대한농산은 비료를 많이 수입하기 위해 수출을 늘려야 했고,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쌀, 오징어 등을 수출하고자 부산냉동 주식회사의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또 수산물 냉동시설 확장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참치잡이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대한농산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1964년 첫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당시 대한농산은 정부의 요청으로 많은 양의 소맥을 수입해 정부에 납품할 계획이었는데, 도리어 정부의 매입 지연으로 인해 매입해온 소맥이 팔리지 않자 자금이 묶이고 은행 관리를 입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냉동수산물 수출이 크게 수익을 올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 박용학 회장은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68년 쌍용그룹의 김성곤 창업주의 권유로 쌍용그룹부터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을 인수해 방직 사업으로 진출하고, 또 무역협회가 사옥 마련을 위해 매각하기로 한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해 백화점 사업으로도 뛰어드는데, 당시 미도파 백화점은 화신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3대 명품 백화점으로 불렸고요. 이때 진출한 방직 사업과 백화점 사업은 대농그룹의 주축 사업이 됩니다. 1973년 태평방직, 대한농산, 한일조직 등을 통합하면서 드디어 대농그룹이 출범했습니다. 또 대한농산 창업 멤버였던 신동아그룹의 창업주 최성모 회장이 소유한 신동아화재 지분 38%를 인수해 보험업에도 진출하고 뉴 관악골프장 매입, 그리고 해운업에도 진출합니다. 이해 상반기 대농의 수출 순위는 6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1975년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국제 원면 파동과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경영 악화가 시작되면서 은행 관리를 받게 되고, 결국 금성방직, 뉴 관악골프장, 부산 해운대 호텔 부지 등을 매각해서 1980년 초에 다시 경영 정상화에 성공합니다. 여느 기업들은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하는데 대농은 나름의 좀비 근성으로 두 번째 위기를 잘 극복하네요. 대농그룹의 2세 경영은 대농그룹이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던 시기인 1977년 박용학 창업주의 장남 박영일 부사장이 대농의 사장으로 진급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박영일 회장은 그동안 대농이 맞은 위기가 편중된 사업 위기라 생각했고, 부회장직을 맡을 때부터 면방산업의 사양화를 걱정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도파 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백화점 점포를 확장하면서 다점포 영업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이로 인해 명동뿐만 아니라 청량리, 상계동, 춘천까지 미도파 백화점이 생겨났습니다. 1989년 본격적인 박영일 회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대농그룹은 사업 다각화 노력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룹의 주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 영역으로 진출합니다. 먼저 1989년 대농 창업 투자, 지금의 벤처캐피털 격인 창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1992년 광고 대행사 메트로콤, 1993년 편의점 스파메트로 인수, 1994년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 KJ산업 인수, 그리고 1995년에는 디즈니그룹 계열사와 함께 가상현실 컴퓨터 게임 산업에 진출하기도 하는데요.
21세기도 아니고 1995년에 가상현실 산업에 뛰어들었다니까 한편으로는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메타버스는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또 작년처럼 돈값이 떨어졌을 때 가상현실, 바이오 기업들이 마치 2, 3년이면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냐 기대만 가지고 관련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다가 막상 금리 한번 인상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진 오늘을 되짚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기술의 진전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산업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기업은 항상 주시해야 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미국의 유망한 테크 기업들을 소개하는데요. 대신에 이런 기술들이 과연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 또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기술들인지 따지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인문학적 시각에서 기술을 탐구하는 것과 투자 성과를 위해 개별 기업의 기술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2세 체제의 대농그룹은 이렇게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요. 그 결과 1996년 말 대농그룹의 계열사는 22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열사 확장 과정에는 주식회사 대농과 미도파 백화점의 지급 보증이 있었죠. 사업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농과 미도파 백화점이 그룹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기고 총 자산 역시 72%를 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면직 산업이 침체를 겪고 롯데와 신세계가 성장하면서 미도파 백화점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과거 두 번의 위기를 잘 극복해냈지만 이번 위기는 좀 달랐는데요. 바로 해표 식용유로 잘 알려진 신동방그룹의 적대적 M&A 때문이었습니다. 신동방그룹은 미도파 백화점을 노렸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대농그룹은 미도파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기 때문에 박영일 회장은 필사적으로 미도파를 뺏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신동방그룹이 지분을 매입하자 결국 박영일 회장은 나쁜 재무 상황에도 불구하고 1,300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쏟아부어 지분을 늘립니다. 경영권은 지켰지만 1996년 말 대농그룹의 자산은 1조 8천억 원, 부채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빚만 남아버린 회사가 되고요. 그해 단기 순손실 2,900억 원을 기록합니다. 신동방그룹도 미도파 인수에 실패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당시 재계에서는 대농그룹이 미도파만 포기했더라도 그룹 전체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 섞인 평가도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1997년 부도유예 협약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계열사 10곳을 정리하고 13만 2천 평 규모의 청주 방적공장 부지 매각 등을 추진하면서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IMF가 오면서 실패하고 1998년 최종 부도 처리되어 미도파 백화점은 2002년 롯데에 약 9,700억 원에 인수되어 지금은 명동 롯데 영플라자로 남아있고요. 대농그룹은 해체되고 대부분의 계열사는 매각됩니다. 한국의 몰락한 재벌들 시리즈는 한때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우리나라 경제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역사 속의 기업을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성공한 기업들 못지않게 실패한 기업들을 통해서도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때 한국의 300산업 중 하나인 방직산업을 기반으로 22개의 계열사로 확장하고 한국의 3대 명품 백화점인 미도파 백화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농그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창업주 박용학 회장과 아들 박영일 회장 둘 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다각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죠. 박용학 회장은 수산물 냉동창고, 방직사업,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호텔 부지와 골프장으로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위기에 이런 알짜 사업을 팔아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박영일 회장은 방직 산업의 사양화를 예견한 것은 맞았지만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대농그룹의 미도파 백화점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커졌고 벤처 투자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사업으로 진출해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해졌고, 또 신동방그룹의 적대적 M&A에 있어서도 미도파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면서 결국 백화점은 지켰지만 너무 많은 현금을 쏟아부어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IMF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겹쳤고 우리야 지나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당시로서는 이미 그룹이 미도파 백화점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자금 투입도 안 하고 핵심 회사를 뺏기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그룹의 전체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